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오늘은 경영대학 불교대학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학생부 알림이 드리머로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박성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 학생부 알림이 드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불교대학 장인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는 저희가 사범대학이랑 문과대학 학생부를 파헤쳐봤거든요. 이번에는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이랑 불교대학 학생부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으로 드릴 테니까요. 순서 상관없이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로가 일관되지 않으면 학생부에 좀 학생들이 그러니까 1, 2, 3학년 동안 일관되지 않으면 좀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게 감점 요소가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수시 원서 접수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걱정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박성진 멘토님부터? 네, 제가 먼저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로가 일관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역사학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었는데 2, 3학년 때 방송 PD로 진로가 변경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송 PD가 그냥 방송 PD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기획하고 촬영하는 그런 방송 PD라면은 1학년 때 역사학자로서 했던 그런 활동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뭔가 진로가 변경돼서도 기존의 진로와 연관성이 있으면 더 좋고 만약에 혹여나 연관성이 없다 하면은 그 진로가 변경된 그 계기나 아니면 이유 등을 명확하게 생활기록부에 제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인혜 멘토님. 저도 성진 멘토님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간 귀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면 네네. 제가 막 사과를 먹고 있어요. 네네. 사과를 먹다가 갑자기 바나나가 먹고 싶어서 바나나를 먹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사과를 싫어해가 아니라 사과도 좋아하고 바나나도 좋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진로가 바뀌더라도 이전 이 분야에서도 이 친구는 관심 있고 이 분야에서도 관심 있는 융합적인 친구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비유네요. 진짜 음식으로 비교해서 그러니까 한 음식만 좋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이거는 고등학생은 더군다나도 성장하는 시기니까 많은 데 관심이 갈 것 같은데 지금 비유를 들어보니까 사실 저도 가끔 가다가 이직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진로는 평생이 가는 게 아닌데 왜 이 진로 희망사항에 이렇게 일관된 거를 일관되지 않으면 감점이 되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래서 멘토님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 두 번째 드릴게요. 이거 출결 상황인데요. 출결이 조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도 있긴 하지만 조금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 2학년 때는 개근이었는데 3학년 때 하나가 딱 질병지각이 있어요. 이게 좀 감점 요소가 되지 않을까?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장인혜 멘토님부터 할까요? 네.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2학년 때 질병지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저도 입시를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고민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드리지? 하면서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근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아무도 저에게 출결 질문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지원해서 이렇게 면접이나 이런 상황에서요? 네,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으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미로서 보일 수도 있구나 싶고 약간 그래서 출결 같은 경우에는 질병지각, 질병결석 같은 경우에는 자의적인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박성진 멘토님은? 저는 약간 이내 멘토님이랑 다르게 사실 3년 제가 개근이긴 하거든요. 인간미가 좀 독한 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저는 이내 멘토님처럼 그렇게 많은 공감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질병이나 이런 거는 자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단만 아니면은 사실 무단지각이나 무단결근만 아니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학에서 면접 볼 때나 이럴 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렇게 성실하게 잘 출석했냐 이런 성실도를 보기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전공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각 결석이나 질병 결석이나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학생들이 조금 그 하나가 있어서 좀 신경이 좀 쓰이겠지만 사실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정말 아파서 학교를 못 나갈 상황이면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예, 그런 것도 이제 그 박선재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의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이게 뭐 되는 거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리더십 관련 질문 좀 드려볼게요. 학급 임원 말고 리더십을 보여줄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 질문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학급 임원은 반장, 부반장, 뭐 어떤 동아리 회장, 그러면 세 명 말고는 사실 이렇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무슨 어떤 뭐 자치활동 부장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게 없을 경우에 나의 그런 뭔가 이른바 스펙에서 좀 약간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이런 학생회를 뭐 하지 않다거나 뭐 이런 활동들이 좀 적다 그래서 좀 뭐 감점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걱정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세요? 성진 멘토님. 저는 사실 그 리더십이라는 게 네. 뭔가 어떤 말씀하신 동아리나 학급 임원 이런 활동의 그 리더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런 리더로서의 리더십보다는 뭔가 내가 학급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주거나 갈등 상황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게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 장이 돼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리더십을 약간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리더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리더로서 자기가 활동을 진행하면은 네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면접이나 이런 상황에서 그런 리더십 관련 질문 나온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제가 3년 내내 그 학급 자치 임원을 해가지고 임원하셨군요. 임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농담이고. 네네. 마음속의 리더, 그리고 뭐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도 중요한 것처럼 네. 그러한 마음속의 리더는 명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명언을 듣고 네네. 딱 생각이 났는데 저도 학급 임원은 했지만 학생회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급 임원을 하더라도 학급 임원은 사실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부분이지 무조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리더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면접관님들에게 잘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 정말 말 그대로 리더를 하는 것 말고도 이렇게 여기서 명언해 주신 것처럼 네네. 그냥 뭐 학급에 있으면 그 학급에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그냥 그 자체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급에서 청소를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고 그냥 솔선수범해서 했던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재되었고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리더십으로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좀 학생부에 기재를 해주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감투를 쓰는 것이 딱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 감투를 쓰고 싶긴 한데 저도 어떻게 두 분 다 그 임원 하셨으니까 혹시나 그래도 나 임원 하고 싶다, 리더로서의 감투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뭐 어떻게 리더가 되는 비법이나 노하우 같은 거 있습니까? 어떤 공약을 하셨는지, 뭐 유세는 어떻게 하시는지, 어쨌든 경쟁률이 발생하니까 네네네. 혹시 맞습니다. 뭐 한번 좀 경험담 한번 들려줄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2학년 때 학급 자치 임원을 했을 때 네. 제가 아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나와 그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경쟁자랑 그 뽑아주는 친구들이 더 친했고 제가 느끼기에 상대적으로 더 그 친구들과 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리더가 되려면 남의 마음을 잘 읽는 그런 리더가 먼저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나마 활동을 할 때 조금 소홀해하는 친구한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공약보다는 그런 진정성의 모습에서 저를 약간 친구들이 뽑아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음의 리더가 많네요. 이내 멘토님은?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자꾸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정말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아나운서를 희망하면서 소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것보다는 약간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좋아했어가지고 학급 친구들 어느 하나 소홀히 되지 않도록 먼저 다가가서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멘토멘티 활동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신경 써주고 같이 한마디 두 마디가 겹쳐지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 친구는 나를 정말 신경 써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친구만의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학습 분위기를 원하는 친구들한테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느낌도 낼 수 있는 공약을 내기도 하고 반대로 학습 분위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다르게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런 친구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어느 하나 차별되지 않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어우, 너무 멋지네요. 진짜 이 숨은 표심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은 있는 리더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질문 네 번째 드릴게요. 성적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실 뭐 중요하잖아요. 기초학업 맞습니다. 능력도. 네. 학과와 관련이 없는 지원하는 학과 관련이 없는 과목의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이게 대입에 좀 불리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극단적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약간 성실도 측면에서 이 학생 너무 좀 공부를 편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쵸. 실제로 좀 어떤지 두 분 생각이 좀 궁금해요. 네. 어떻게 성진님? 저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실제로 대학 입시 준비할 때 그 성적이 상대적으로 주요 과목보다는 낮은 과목이 있었어요. 그 말씀해 주셔도 돼요. 어떤 과목이었는지? 그 중국어 과목이었는데 그래요? 뭔가 인원이 적기도 했지만 그쵸. 이게 상대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어려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저도 대학 입시 준비할 때 많이 걱정됐던 부분이 말씀하신 그 성실도랑 관련해가지고 그 질문하시면 어떡하나라는 네네. 생각을 학교 다니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적이 낮은 대신 그 활동과 내 전공과 어떻게 해서든지 연관시켜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려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성적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관련된 그 세부 능력 특기상이라는 이런 활동을 진행 많이 하면서 그나마 이 사람은 여기 학업에 관련해서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많이 소홀할 수 있어도 활동을 많이 진행했구나 이런 점으로 다르게 어필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쪽 분야가 좀 해도 잘 안 되지만 다른 쪽으로 내가 노력을 했다라는 걸 좀 보여줬다는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 성적 자체가 중요도 하지만 네네. 성적보다는 그 활동에 좀 더 활동에 네. 색다른 방법으로 활로를 찾으신 케이스. 어떻게 이내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다른 제 전공들에 비해서 약간 지구과학 같은 과목이 살짝쿵 약간 내려앉았는데 자연계열 쪽.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고 저만의 공부법을 그 과목에 맞도록 또 특화시켜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성적이 떨어져서 걱정인 친구들이 있다면 방금 성진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특기 사항이나 뭐 동아리로 연계시키고 독서를 연계시켜서 이렇게 해서 성적을 올렸습니다 해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그러니까 성적도 그 등급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했다, 다른 쪽 활동을 좀 더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게 조금 소명이 되면은 성실도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해소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막 어떤 등급은 계속 8, 9 등급이면 그거는 조금 암울하죠, 그거는. 그거는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좀 약간 성실도 면에서 솔직히 조금 지적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질문,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기관에서 꾸준히 진행했는데 이 꾸준히 진행한 게 어떻게 평가될지 이런 것들 걱정 많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봉사활동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진 멘토님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봉사활동 여기 그 한 기관에서 오래 하면은 다들 좋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게 조금 그 부분을 많이 보는 게 그 꾸준히
했다라는 측면을 보는 것 같아요. 꾸준함.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기관에서 하면은 네. 내가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만큼 다음 활동 때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네. 이전 활동에는 어떤 게 부족했을까를 스스로 보완하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점을 보는 측면에서 꾸준하게 한 기관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봉사활동 같은 경우가 사실 전공과 관련해서 하기가 조금 쉽지 않잖아요. 그거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저도 뭔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경영학과인데 경영이랑 어떻게 연관을 시키지라는 활동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전공과 봉사활동은 약간 무관해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봉사활동이라는 활동 자체가 나를 조금 나의 시간을 빼서 타인을 도와주는 그런 말 그대로 봉사라는 활동이잖아요. 나의 전공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 채우기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의 도움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타인과 교류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도움이 상대방에게 진짜 도움이 됐다. 이런 점만 좀 어필할 수 있으면 전공과 굳이 무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되게 좋은 말씀이 봉사활동의 그 본질적인 그 목적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위한 게 없이 봉사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이 그러한 부분인데 예, 되게 좋은 부분을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함과 지속성이 필요하다라는 거. 네. 예, 이내 멘토님은 어떠세요? 저도 꾸준함이랑 지속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생각해요. 사실 제 입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코로나를 정말로 딱 그대로 맞아가지고 봉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작년이었네요, 그러면. 작년, 네, 재작년. 작년에 이제 딱 입시를 마무리해가지고 코로나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맞아가지고 비대면 수업도 많이 하고 하면서 밖을 나갈 일이 점점 줄다 보니까 봉사활동 단체들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는 거를 꺼려하시더라고요. 접촉을 좀 그만하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도 조심스럽죠, 서로. 많이 걱정이 되고 이거 봉사활동을 어떻게 채우지? 하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1학년 때부터 이 약간 종합전형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가지고 봉사활동을 미리 싹 다 알아보고 맨날 이렇게 다 신청하고 네네. 맨날 가고 하면서 시간을 정말 박자 단위로 쪼개가지고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이 그만큼 많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전공이랑 관련해서 막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전공이랑 관련해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불교학부 같은 경우에도 네네. 뭐 불교 행사나 이런 데 참여하면서 봉사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뭐 반도체 학부 이런 거 생각하면 반도체를 어떻게 봉사를 할지 그러네요. 엄청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봉사활동은 정말 성진 멘토님께서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공과 관련 없이 진정성이 있다면 좋다 생각하고 그리고 한 기관에서 계속 꾸준히 하는 것도 좋지만 네네.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얻어서 그게 본인만의 발자취를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감명 깊네요. 네. 그러니까 그 진로랑 관련된 봉사활동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계속 내가 만약에 의예과 진학을 희망하면 계속 뭐 병원 봉사활동을 막 찾는데 사실 가서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뭐 그 환경 정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꼭 굳이 병원에서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봉사활동의 진정성을 생각한다면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 근본 목적에 좀 충실했으면 더 어떨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다음으로 봉사활동이란 좀 짝꿍으로 독서활동 질문 드릴게요. 되게 학생들이 이 봉사활동 다음으로 독서활동이 어떻게 평가될지 맞습니다. 궁금해하는데 전공 두 분 멘토님 그 학생부 보면은 전공 관련된 독서활동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전공과 관련된 도서가 만약에 없는 친구들 이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내 멘토님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이건 너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의 학부 역시 관련된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음. 근데 전공과 관련된 책이 많지 않은 경우 같은 전공들이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책을 읽다 보면서 굳이 전공이어야 되나? 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또 전공과 관련된 책이 없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감점 요소가 아닐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는 불교학부다 보니까 불교와 관련된 행복을 전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제는
행복을 전하는 책, 행복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그런 심리적인 책도 읽으면서 이 또한 전공과 관련된 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독서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뭐 혹시 면접 상황에서 뭐 동국대 합격하셨지만 다른 대학이나 뭐 이런 면접 상황에서 뭐 독서 관련된 질문 뭐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문들을? 예를 들어서 확실히 전공과 관련된 책이 좀 네. 적으신 편인데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공에 관심이 가지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분의 그 질문 의도는 이게 불교 학부니까 뭐 이렇게 뭐 불교학과 관련된 독서가 많이 없는데 뭐 그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의도.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항목 평가 항목에서도 네네. 종교라는 저희 불교가 네. 책점이 되진 않다 보니까 이런 학구적인 열정을 이 친구가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독서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궁금해 해주시는 그런 입학사정관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좀 약간 특이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딱 맞습니다. 범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성진 멘토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범위가 되게 좀 넓은 편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질문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있었나요? 혹시 경험이나? 저는 제가 대학 면접을 다니면서 뭔가 이내 멘토님처럼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고 뭔가 책을 추천하는 책이 있나 약간 이런 정도로만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군요. 경영대학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분야가 되게 많아서. 맞아요.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드려도 돼요? 저도 그 독서 관련해서 네네. 약간 되게 저한테 질문도 많이 들어왔었고 제가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고등학교를 재학하면서. 네. 근데 저는 독서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전공과 관련된 것도 맞지만 네. 어쨌든 아까 그 봉사활동처럼 뭔가 근본적인 왜 독서라는 활동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독서는 인문학적인 그런 사고를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과목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데 단순히 이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더 궁금하다 이런 활동을 연계해서 하는 활동이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내 전공과 관련이 없어도 나는 교과목 시간에 배운 것들을 더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인재입니다 라는 네네. 것을 어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어. 네, 그래도 3학년 때는 조금 전공과 관련된 책을 좀 더 많이 읽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3학년 때는 조금, 네. 조금 아예 없으면 좀 그러니까. 맞아요. 네. 조금 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면 되게 말씀이 그게 되게 고급진 표현이 많네요.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말고 독서는 내가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측면이다라는 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자발적으로 책을 선택해서 보고 싶은 분야를 탐구하는 거니까 대학에서도 평가자 입장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봐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공통질문 7번째 드릴게요. 학교 생활 중에, 고등학교 생활 기간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뭐 장면이나 활동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진 멘토님부터. 네. 이게 사실 제 전공과는 상관이 없는 활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제가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2학년 때 영어 노래 말하기 대해서 어,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수 치고. 제목이 해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기억이 좀 안 날 수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네. 그래서 이 활동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저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학교 활동을 꼭 내 전공과 관련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많이 있었는데 약간 전공과 관련이 없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쨌든 재밌게 활동을 준비하면서 우승까지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학교 생활을 나는 조금 그래도 즐겁게 했다라는 거를 내 생활기록부에 한 줄 추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인상에 남습니다. 지금도 되게 추억이 많이 남겠네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맞아요. 한번 얘기도 하고 막 그때 우리가 그런 노래 불렀지. 네. 우승이면은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약간 퍼포먼스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오. 춤도 막 댄스도 좀 같이 곁들여서 했나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 퀸. 네, 아, 가발 대박. 쓰고 막 기타 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 그 준비하는 시간이 진짜 추억이잖아요. 맞아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주말에도 모이기도 하고. 너무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네요. 저도 돌아갈래요. 이누멘토님은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아나운서를 희망하다 보니까 방송부에서 이제 했었는데 방송부 일을 하면서 선정의 방송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선정의 방송? 이게 약간 뭐지?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교적 방송인데 이제 불교에서 예를 들어서 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 아. 이런 것처럼 불교적 용어나 아니면 명언 같은 거를 전해주는 방송 시간이에요. 저는 이 시간이 1교시 직전과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네.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직접 대본을 만들고 대본을 읽으면서 전교생들과 선생님들께 송출이 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렇게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구나 싶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 이내 멘토님이 직접 이렇게 나레이션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점심시간에서 그 다음 교시 시작하기 전에 약간 명상과 좀 마음의 맞습니다. 평안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아, 정말 이런 방송반 활동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예. 나중에 그러면은 뭐 솔직히 뭐 BBS 불교 방송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도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도 있겠네요.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찡긋.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